자, 요거 지금 제가 트림 프린트는 그 자이 스토리에 있는 그 문법 내용들입니다. 그 자이 스토리의 부분들에서는 전부 다 이제 기출 문제하고 이쪽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있는 부분들, 그 문법 요소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간고사 때는 비교적 이 문법 요소 부분들이 들어가고 아마 기말 부분에 이때 이제 그 고전 문법, 중세국어 이제 이쪽 부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이런 것들 다 풀어봐야 되니까, 자, 이걸 가지고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 제일 먼저 나와주고 있는 게 이제 종결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종결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어간이라든지 어미라든지 이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 알고 있죠, 그죠? 어간 어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래도 그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시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선어만 어미하고 어만 어미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미 부분만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미. 자, 어미는 어간과 어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태가 바뀌는 부분들이죠. 그죠? 자, 어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어말 어미가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자, 선 어말 어미.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 어미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한 세트입니까? 어간이랑 한 세트입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에서 먹이 어간이고 뒷부분이 이제 어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만 어미 앞에는 무조건 그 앞에 어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로 따진다면 이런 구조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선어만 어미 같은 경우는 양옆에 뭐가 붙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과서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이런 는도 있고 또 이런 는도 있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는들이 형태는 다 는이지만은 서로 나타내는 바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어만어미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종결어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어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뭡니까? 전성어미가 있죠. 전성어미. 자, 선어만어미는 어떤 따로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어만어미가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높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시제의 의미가 있고,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그 어만어미 중에서 이제 종결어미, 지금 우리 여기에 종결 표현이라고 나와주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되는 건데, 이 종결어미 같은 경우는 결국 뭘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문장의 어떤 종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문장의 종류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종결어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뭐가 있을까? 가다라는 단어를 해볼까? 자, 가로 종결어미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가다, 또 뭐 있지? 가니, 또 가자, 가라, 가구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다 하게 되면 뭐 당연히 평서문이 될 것이고, 얘는 의문문, 얘는 청유문, 그죠? 얘는 명령문, 얘는 감탄문,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종결어미가 하는 게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대등적 연결어미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종속적 연결어미.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그 문장의 짜임에서도 봤지만은 주로 뭘 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까? 대등적 연결어미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나열이나 또는 선택이나 또는 대조, 이런 관계의 문장이면 전부 다 대등적 연결어미다. 자, 종속적 연결어미는 주로 뭐 인과라든지 또는 어떤 조건 등, 그죠? 등 이런 것들이 어떤 종속적 연결어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 나는 밥을 먹었다, 난 학교 갔다. 요 문장 간의 관계 자체가 어떤 관계입니까? 나열의 관계죠. 그다음 얘는 뭐 대등적 연결어미 이래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나는 밥을 먹어서 뭐 잠이 온다.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 그죠?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니까 그렇다면 이 어서 같은 경우가 종속적 연결어미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전성어미. 자, 우리가 이 전성어미를 따로 좀 뺏어 볼게요. 자, 이 전성어미라는 게 전성어미가 하는 기능이 뭐랬죠? 자,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품사의 기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시험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다 이 전성어미와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성어미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성어미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그 앞전에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품사죠, 품사. 품사의 기능을 바꾼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품사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집에 가는 사람.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집에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가다라는 이 아이가 지금 뒤에 나오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관용어인가? 관용어는 아니죠. 그죠? 가다의 품사는 뭡니까? 동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 는이라는 어말어미죠. 요 는 같은 경우는 왜? 앞에 어감만 있잖아. 그죠? 어말어미는 문장의 제일 끝에 붙는 어미. 그리고 이 어말어미 앞에는 무조건 어간이 옵니다. 어간이. 자, 이런 어미를 우리가 무슨 어미라고 합니까? 이런 어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이야기하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전성어미 말고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어미의 종류로 따지면 어말어미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원래 가다라는 아이는 품사는 뭡니까? 동사죠. 원래는 동사지만은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줌으로 해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더란 거죠. 동사는 기본적으로 품사를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어말어미 중에서 전성어미. 자,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어말어미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 자, 그럼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종류가 그것도 뭐 많이 했죠. 자, 은, 는, 그리고 을, 그리고 던. 자, 이렇게 이런 종류로 보시면 되겠죠. 집에 가는 사람 또는 뭐 집에 간 사람, 집에 갈 사람, 집에 가던 사람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시제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시제 부분에서. 그죠? 자, 이런 식의 어떤 어말어미를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를 볼게요. 자, 선어말어미는 지금 높임과 시제라고 했는데 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전부 다 무슨 높임이었죠? 주체 높임이었습니다. 그죠? 주체 높임. 높임의 종류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다른 뭐 객체나 상대 높임에서는 이 선어말어미가 쓰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체 높임에서만 이 선어말어미가 쓰이고 있다는 거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선어말어미에서도 역시나 그 시제와 관련되는 게 있었죠. 자, 시제 부분들을 이쪽으로 잠깐 빼볼게요. 이 시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제에 가서 더 할 겁니다. 더 할 건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제만 가지고 봅시다. 자, 우리가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 이렇게 있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어시나 앗. 그죠? 그 외에도 더 있겠죠. 또는 뭐 이런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는 뭐가 있죠? 얘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동사인 경우와 그리고 형용사인 경우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죠. 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동사일 때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는 뭐가 있습니까? 동사일 때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는 니은이 있거나 또는 뭐뭐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형용사인 경우는 어떤 기본형, 그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에 해당되죠. 자, 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어말어미는 뭐가 있습니까? 갭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시제 같은 경우는 선어말어미가 이런 시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말어미 부분에서도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 ot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시제가 무조건 과거만 나타내는 게 아니었고 get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조건 미래만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미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 지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또 영상 자체도 또 찍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품사 부분들 보시면 이 어미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더 이제 적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제가 드린 프린트 요 내용들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개념 26에서 종결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종결 표현에서 가운데 보니까 종결 표현의 종류에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문, 감탄문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밑에 종결 표현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보고 가도록 합니다. 자, 평서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생각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문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종결어미 다를 붙여 표현한다. 자, 종결어미는 무슨 어미다? 어말어미였다. 어말어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이 나오는데 이 의문문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부정의문문 자체는 뭐 잘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될 것은 뭐 설명, 판정,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런 의문문을 이번 시험에서는 따로 묻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다면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요 설명, 판정, 수사 의문문 정도는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설명 의문문은 말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설명.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 뭐 예, 아니요 또는 맞다, 아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문문을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이제 수사 의문문인데 이 수사 의문문은 제가 문학에서 말하는 서리법과 같은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을까 같은 경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수사 의문문에 해당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명령문 이건 그대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청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류문이라는 것은 말하는 이가 예문해 보세요.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조건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그 참고로 되어 있는 거 잠깐 보십시오. 참고해 보시면 청류문의 예외적 쓰임이라는 거 있죠. 청류문의 예외적 쓰임. 자, 그 바로 예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 되십니까? 시끄럽게 방해하는 친구에게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하자라는 것은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어떤 요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리고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에게 식사를 방해할 때 밥 좀 먹자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대로 분명히 형식 자체는 청유문이지만은 뭐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의문문에도 있죠. 의문문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창문을 닫아달라라는 그런 어떤 요청 차원에서 뭐 밖에가 지금 춥지 않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의문문의 형식이지만은 역시 어떤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런 것들 좀 봐두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문제에서 또 확인해 볼 거고, 감탄문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뒷장에 보시면 바로 그 개념 완성 테스트 해서 그 밑에 정답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 완성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거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풀어보시면 되고, 자, 또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게 개념 27에 나와주고 있는 높임 표현입니다. 자, 바로 옆쪽에 142쪽을 보도록 하세요. 자, 높임 표현. 자, 뭐 문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더하기 빼기가 안 되면 수학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문법 같은 경우도 이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결국 연결 안 됩니다. 연결 안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틀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바로 이제 높임 표현의 종류 부분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체 높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따로 적지는 않고 제가 그 말해주고 있는 정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줄을 치시면서 조금 외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주체 높임법이라고 해서 1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문장에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서술어의 주체입니다. 자,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건데, 그 밑에 이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이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요소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선어 말음이 시. 두 번째는 뭐죠? 주격조사 깨서. 세 번째는 뭡니까? 계시다, 주무시다 같은 특수한 어휘.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요 세 가지는 줄을 좀 쳐놓으시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1학기 때 지금 가람하신 성적을 2학기 때 다시 커버를 하려고 하신다면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2학기 때 등급에 어느 정도 잘 맞춰놔야 됩니다. 그죠? 수능이 지금 한 80일 남았나 70몇일 남았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일이 됩니다. 자, 머릿속에 자꾸 중얼거리십시오.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있으면 다 까먹습니다. 까먹고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난 죽는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선어 말음이 시, 그 다음에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특수어휘인데 이 특수어휘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죠? 계시다, 주무시다에 보면 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 시 같은 경우는 선어 말음에 나와 있는 시와는 다르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주체 높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간접 높임의 정의 보십시오. 말하는 이가 주어와 관련된 대상.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 높임과 관련된 대상 이렇게도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높임의 대상의 소유물, 신체, 그죠? 또는 뭐 관련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어휘, 계시다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자, 지금 예문을 잠깐 보니까 우리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밝으시다의 주어가 뭡니까? 밝으시다의 주어가 할머니 하면 안 됩니다. 귀가 됩니다. 귀. 그죠? 그래서 혹시 문장의 짜임을 아는 친구들은 우리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다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죠. 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간접 높임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일단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분명히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신체 일부분 또는 우리 할머니께서는 돈이 많으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많으시다의 주체를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제 많으시다의 주어는 바로 돈이. 자,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체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그 만화에서 보니까 네, 8,000원 되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나친 높임이죠. 그죠? 자, 주체 높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지나친 높임입니다. 지나친 높임 같은 경우는 잘못된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8,000원 되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높임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개념 플러스 부분에서는 선어말 어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선어말 어미 시 같은 경우가 가다에서 가시다 이런 케이스 있죠. 자, 이런 케이스들이 바로 선어말 어미 시에 해당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을 보겠습니다. 높임법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마 100% 맞을 건데요. 높임법에서 여러분들 문법 문제 만약에 틀리면요, 여러분들 결코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딴 데서 틀릴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높임법은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객체 높임은 자 뭡니까?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서술어의 객체를 높인다고 되어 있죠. 자, 뭐라고 기억하면 됩니까?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 높임은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거야. 근데 객체에 해당되는 게 뭐다? 목적어나 부사어입니다. 목적어나 부사어. 역시 이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요소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특수 어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부사격 조사 깨.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특수 어휘 네 가지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외우셔야 됩니다.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사실은 지금쯤이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사격 조사 깨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 볼게요. 이 상대 높임법은 여러분들 정의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그 주체와 객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대상을 그냥 무조건 높이거든요. 그런데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빨리 밥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낮춤을 통한 어떤 상대 높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이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나오는데 웬만하면 요 표들을 외울 때 예를 들면 그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아주 높임 이런 거 있죠. 격식체 같은 경우도 높임과 낮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조금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동현아 바로 앉을까? 바로 앉아라, 바로 앉아라, 바로 앉아라, 바로 앉아라. 그죠? 왜 자꾸 조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지금 졸아서 될 게 아니다, 지금. 잠이 오나, 지금 좀 이따가 한 달 있다가 시험 칠 건데, 지금. 자, 다시 한번 더. 격식체와 비격식체에서는 단순하게 격식체 4개, 비격식체 2개 요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격식체에도 높임과 낮춤이 있다. 그리고 비격식체 같은 경우도 높임과 낮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만약에 그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그 종결 어미들을 조금 외워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종결 어미 부분들은 시험 직전에 제가 특히 그 헤라체 그리고 해체 이쪽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종결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해체하고 우리가 그 해체하고 헤라체가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 들어봐봐. 잘 들으세요. 해요체는 무조건 요가 붙죠. 해체는 요를 빼서 말이 되면 해체. 이해했습니까? 요를 빼서 말이 되면 해체고 요를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헤라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추 그 내신 부분들 문제는 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이상한 예가 안 나온다면 다시 요를 넣어서 말이 되면 해체. 요를 넣어서 말이 안 되면 헤라체. 뭐 당연히 헤어체는 이제 요로 끝나 있을 거니까 이건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범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그 143쪽 있죠? 자, 143쪽에 보면 그 높임 표현의 종류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일단 밑에 다 보지 말고 먼저 풀어보고 갈 거예요. 자, 풀어보고 요걸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바로 한번 풀어보시고 뭐 몇 문제 안 되니까 금방 할 겁니다. 한 5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143종요. 그리고 요거 틀리면 여기서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거 말고 막 더 틀리면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에서 3등급 안에 절대 못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틀리면 자, 하나씩 앞에 내용들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십시오. 규현아? 143쪽 그걸 읽고 풀어봐야지. 앞부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안 하면 네안데르탈렌이랑 이런 거 된다. 호모사피엔스 이런 거.
자, 지금 1번 문제 부분만 제가 한번 적어뒀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일단 높임의 종류를 잠깐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체와 객체와 상대 높임이 다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겠죠. 그죠? 자, 주체 높임 자체가 서술의 주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누구를 높이고 있죠? 예, 주체 높임.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 될 것이고, 객체 높임은 높임의 대상이 뭡니까? 서술어의 객체. 자, 요 말이 어려우면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높임은 대화 상황에서 바로 이 선생님이 상대 높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이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요소 어떤 게 있는가 먼저 봅시다. 자, 여기서 깨서 있죠? 아버지 깨서가 있겠고, 또 뭐가 있죠? 오시겠다. 자, 이 시가 뭡니까? 선어말음이 시죠? 선어말음이. 자, 요 시를 통해서 나타내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여기도 있죠? 하셨습니다. 이 셔 자체가 뭐와 뭐가 결합한 겁니까? 자, 시와 어시 결합한 거죠. 시, 어시 합쳐져서 셔시 됐습니다. 역시나 높임, 주체 높임, 시. 자,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객체 높임을 나타내고, 객체 높임을 높여주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모시다였죠? 그죠? 자, 모시고. 자, 요게 할머니를 모시고 부분에서 아까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요소 모시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뭐뭐 씁니다. 라는 요 표현. 자, 이게 우리 상대 높임 중에서 무슨 높임이었죠? 하십시오체. 그죠? 하십시오체. 제일 위에 있는 높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요 내용 가지고 보시면 그대로 다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1, 2, 3, 4번은 다 맞겠지? 1, 2, 3, 4번은 다 요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고, 만약에 선생님을 친구한테 하는 말로 한다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나? 서술만 바꾸면 되겠죠. 뭐 친구 이름이 철수다라고 한다면 철수야, 아버지께서 뭐 할머니를 모시고 학교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분들을 뭘로 해야 됩니까? 했어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했어 하면 하셨어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마 요 보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올해 자, 여기서 계속도 바꿔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할까? 선생님이 너 올해. 자, 요 문장에서 요걸 우리가 맞게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요 이라는 요 부분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깨서라는 걸로 바꿔야 되겠고, 또 바꿔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일단 워낙 반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얘를 우리가 오답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오시래죠. 오시래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오시래 하게 되면 철수를 높여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높임 표현 문제 조심하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 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하셨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제? 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자, 무슨 높임입니까? 이거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객체 높임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은 상대 높임법은 주로 뭘 통해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8번에서도 자, 특수어휘, 뵙다,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무슨 높임? 객체 높임과 관련되는 거였습니다. 자, 9번에서 비격식체이며 두루 높일 때 쓰이는 앞에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 두루 높임과 관련되는 그 부분들이 적혀 있을 건데 해오체입니다. 해오체. 자, 해오체가 두루 높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10번에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자, 이 간접 높임은 무조건 주체에만 있습니다. 주체 높임에만 간접 높임이 있으니까 객체나 상대에는 이런 간접 높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에서 자,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우신다에서는 돕다에서 나온 거죠. 그죠? 돕다, 돕고, 도우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시가 붙었단 말이에요. 시. 그죠? 시는 높임 선어말음이었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었죠. 깨서와 시를 통해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할아버지를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려보시면 되겠고, 12번에서는 자, 형님이 선생님을 모시고라고 했습니다. 자, 모시다 나왔으니까 무슨 높임입니까? 객체 높임이 되겠죠.
자, 객체 높임은 다시 한 번 더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서는 대화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상대 높임이 될 것이고, 자, 들었어요. 자, 뭐 들었어요. 헤어체를 쓰고 있네요.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도 간혹 가다가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잘못됐죠. 그죠? 자, 이걸 맞게끔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겠습니다를 바꿔주십시오. 자, 있으시겠습니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다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쓰입니까? 직접 높임에 쓰입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는 그 직접 높임이 아닙니다. 주체 높임 중에서도 간접 높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참고하시고. 자, 15번 같은 경우는 전부 합쳐서 69,000원 되시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지나친 높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에서 우리 집은 집에 오면 나에게 많은 것을 물어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뭐 해오체에 해당될 것이고, 이거는 뭐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17번은 뭐 따로 뭐 하진 않아요. 17번부터 21번 따로 하진 않고 여기 밑에 답 참고하시고요. 22번에서 자, 객체 높임이 쓰이지 않은 문장을 묻고 있습니다. 객체 높임이 쓰이지 않은 문장. 자, 1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객체 높임은 무조건 아까 우리가 외웠던 거 있죠. 들이다, 모시다, 뵙다, 입시다. 얘만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들이다, 2번에서 뵙다, 3번에서 모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드리고, 자, 드리다라는 단어가 나와주고 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편치 않으셨나 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편치 않으시다는 역시 주체 높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3번에서 자, 높임 표현을 바르게 고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나친 높임에 해당되는 거죠.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게 높임과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자, 오른쪽에 가서 그 다음에 자, 144쪽에 가서 시제를 보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시제하고 사동규동입니다. 바로 앉지. 바로 앉아라. 아이, 또 사람 열받게 하네, 또. 바로 앉으니까, 바로 앉아. 그죠? 바로 앉아가지고, 졸라면 앉아서 졸아라. 그죠? 엎드리지 말고, 그리고 자는 거는 전 신경 안 씁니다. 왜 본인들 인생이니까 난 모르겠고, 그리고 학원 끝내려면 본인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쪽에 시간 표현을 보는데, 자, 시간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의 부분들을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 서술형 부분들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 두셔야 되는데, 자, 먼저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단 발화시와 사건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화시와 사건시의 정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발화시라는 것은 말하는 시점, 그죠? 자, 앞에서도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제의 종류에 보시면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과거 시제 요 그림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을 먼저 해석하는 걸로 가볼게요. 사건시가 왼쪽에 있고 지금 발화시가 지금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요 말을 봤을 때, 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게 순서나 이런 것들을 쭉 가다 보니까 사건시가 발화시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먼저 일어났다는 차원에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 자,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과거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시제는 그렇다면 사건시와 발화시가 서로 이제 동일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미래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다라는 요 일단 시제의 개념, 그죠? 시제의 개념을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가 저기 시제 구분 나오는 거 있죠? 시제 구분. 자, 이건 뭐 무조건 별표입니다. 별표를 쳐놓으시고,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요걸 이제 외우고만 있어서 될 것은 아니죠. 그죠? 자, 여기 먼저 보시면, 일단은 과거 시제 같은 경우 보십시오. 과거 시제. 자, 선어말 어미입니다. 선어말 어미. 자, 선어말 어미는 이렇게 양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아시나 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앗엇과 엇엇이 있습니다. 자, 앗엇 어떤 예가 있죠? 집에 갔었다 이런 식으로 밥을 뭐 먹었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와의 어떤 그런 단절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런 앗엇이나 엇엇 이런 것들을 써주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점 중요하죠. 네 번째 점. 자, 관형사절로 안길 때 동사에는 관형사형어미 은 그리고 던 그리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에는 던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여기 은과 던 같은 경우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말어미입니다. 어말어미였고 짝대기가 앞에만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말어미라는 것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은이나 던이었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던만 가능하다는 거. 그죠? 자, 특히 요 은, 관형사형어미 은, 자, 요 아이를 잘 봐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봅니다. 자, 현재 시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선어말어미 는이라든지 또는 니은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 두셔야 될 게, 는과 니은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 아까 제가 적어드렸죠? 얘는 동사만 그렇습니다. 동사만 이 선어말어미가 는과 니은에 의해서 실현되는 부분이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그 단어 자체가 현재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죠? 그 단어 자체가 현재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관형절로 안길 때는 자 역시 뭐가 나오죠? 관형사형어미 는이 나오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는 은이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에 조심해야 됩니까? 어떤 형태에 자 보시면 지금 그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이 어말어미가 은이 시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거. 그죠? 형태가 같은 아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태가 같은 아이. 그래서 자, 요 아이도 역시나 뭐 장단권 때 시험에 나오겠죠. 자, 요게 지금 동사인 경우, 자, 참고로 어말어미입니다. 자, 어말어미일 때, 요 아이가 동사일 때는 시제는 뭐가 된다? 과거가 되고, 요 아이가 형용사일 때는 시제가 현재가 된다. 자,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는 같은 경우도 다르죠. 그죠? 자, 는 통해서 현재 시제가 실현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요 는을 통해서도 역시나 뭐 시제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현재 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는 어말어미 는을 통해서 현재를 실현할 수 있고 선어말어미 는을 통해서도 현재를 실현할 수 있다. 참고로 이게 현재가 실현될 때는 얘는 품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동사가 돼야 됩니다. 동사가. 아시겠죠? 동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니은하고 또 자, 요 니은과 또 요 니은도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좀 이상하네. 요 니은과 요 니은을 역시 구분하셔야 된다. 그지? 동사일 때 요 니은이 오게 되면 얘는 뭐였습니까? 요 케이스에 해당되죠. 얘는 과거. 그죠? 그리고 선어말어미 니은이 오게 되면 얘는 현재. 그죠? 자, 이런 것들. 형태가 같은데 기능이 다른 애들. 자, 요 아이들을 최소한 요 아이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라. 이걸 외우고 있으면도 틀리는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틀리겠나? 품사를 모를 때 틀린다는 거죠. 동사와 형용사 구분을 못할 때.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동사일 때 니은다라든지 또는 는다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니은다나 는다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걸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을 그냥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선어말음이냐 또는 어말음이냐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 기억을 잘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미래 보겠습니다. 자, 미래 같은 경우는 선어말음이 get 또는 뭐뭐리 자 요런 걸 통해서 나타내고 어말음이 같은 경우는 뭐뭐 리을 것, 을 것 이런 것들 있죠. 뭐뭐 을 것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더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그 생각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잠깐 보십시오.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 잘 봐봐. 자, 일반적으로 at과 ot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때로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너 누구 닮았니? 라고 했고 저는 엄마와 닮았어요. 자, at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써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보시면 누구와 닮았다는 것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과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또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완료나 완료의 지속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문에서 보면 이런 예문들이 있겠죠. 자, 올해 농사는 자, 가뭄이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다 지었다.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자, 여기에서 나와주고 있는 ot이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추측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집에 가면 엄마한테 죽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이런 예문이 있는 그 교과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업과 관련해서 형태는 선어말 어미지만은 선어말 어미로 그 과거가 쓰이지 않는 그 케이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역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될 거니까. 하나 더. 자, 이 get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get. 그죠? 제가 또 굳이 하나 더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니잖아. 이게 시지. 이게. 자, 이 get과 관련해서 이게 단순하게 미래 시제 선어말 의미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거? 뭐 추측이라든지 또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어떤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 그죠? 어제 참 재미있었겠다. 이런 경우도요. 어제 재미있었겠다. 거기서 get은 추측이죠.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뭡니까? 어떤 가능성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형태들은 보시다시피 어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지만은 실제로 그 시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다 괜찮게 아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밑에 이번에 보시면 동작상이라는 것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개념 밑에 나와 있네. get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동작상 같은 경우는 진행입니다. 진행과 완료인데 아마 기본적으로 물론 이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게 막 고3거 완전 고3거로 시간 표현은 고3거로 나올 수 있지만은 이 동작상 부분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진행과 완료가 동시에 있는 이런 표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자, 이런 표현 어때? 형이 구두를 신고 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할 때 뭡니까?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중의적 표현. 맞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중의적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진행과 그리고 완료. 진행과 완료라는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나오게 되겠죠.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중의적 표현 부분들에서만 여러분들이 그 동작상 부분들을 구분해 놓으시면 역시나 또 쉽게 찾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됐죠? 자, 145쪽 부분에서 동작상 부분은 놔두고 동작상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고요. 시제만 해보겠습니다. 시제만 해보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 테니까 요 시제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시제. 앞에 거 보면서 무조건 여기서 한 문제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문법은 보셔야 된다.
자, 다 했죠? 자, 뭐 1번, 2번, 3번, 4번은 다 뭐 쉽습니다. 1번은 시제라는 것에 대한 정의고, 그리고 2번에서는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거 뭐 말장난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 아니라 먼저인 시제다라고 해야 되겠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 되면 과거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가 되어야 된다. 그죠? 자, 4번에서는 개시 아니라 뭐뭐 했더라. 자, 더가 사용되어야 되니까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시제가 없는 것을 묻고 있는데 답은 1번이죠. 그럼 자, 그리고 내일은 분사가 뭐죠?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간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부사어. 오시겠다에서는 시제 뭐가 있습니까? get 미래 시제 선어 발음이 get이 있고, 그리고 4번에서는 말씀하셨다에서 말씀하시었다죠. 그죠? 시제 쓰라고 했는데 시를 쓰면 안 되겠죠. ot을 써야 되겠죠.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ot.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6번에서 친구를 만나다. 이 만나다를 미래 시제로 해야 되니까 미래 시제는 뭐였습니까? 관형사용법이 뭐가 있었죠? 을이 있었죠. 을.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일 만날 친구를 하면 되겠고. 혹시 7번에서 이것을 뭐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로 만약에 바꾸면 아름다운으로 했으면 여러분 틀립니다. 왜 그럴까? 아름다운 꽃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관형사용 전성업이 뭐가 결합한 거죠? 니은이 결합한 거죠. 근데 아름답다는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잖아. 그죠? 형용사에 니은이 붙으면 뭐가 돼요? 형용사에 니은이 붙으면 보다시피 얘는 시제가 현재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아름답던으로 해야지. 아름다운 꽃이, 비가 오자 아름다운 꽃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과거 시제가 안 됩니다. 아름다운 꽃이 하면 현재 시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요 규칙에다가 무조건 넣으셔야지. 그냥 내 느낌대로 내가 평소에 쓰는 말대로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 놓으시고. 자, 8번에서도 답만 찾지 말고 여기서 뭘 통해서 실현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는 게 낫겠죠. 자, 내가 읽은 체계에서는 관형사용어미 은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형사용어미 은을 통해서. 왜? 이거는 이제 과거죠. 동사니까. 웃는다의 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들을 거야가 잘못됐네요. 자, 4번은 말겠습니다의 get 미래 시제 선어 발음이,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말할 친구다 말하다에서 을. 자, 요 리을과 관련되는 관형사용어미 그냥 어말어미가 되겠죠. 이런 어말어미를 통해서 실현해 주고 있다더라. 그죠? 지안아 정신 차려라. 등급 받기 싫라? 나중에 또 울지 말고 지금 잘 보라고. 이거 다 시험 범위잖아 전부 다. 자, 9번 더 보세요. 시간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랬습니다. 여기서는 왜 자연스럽고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9번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을 뭡니까? 관형사용어미 을을 통해서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현재죠. 왜?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라고 했으니까.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숨바꼭질 하던. 자, 요 부분에서도 역시 과거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바꼭질을 하다에서 던이 붙었죠. 숨바꼭질 하다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이제 동사에서 던 관형사용어미죠. 관형사용어미를 통해서 과거를 실현하고 있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자, 엎드리지 못했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시제 그냥 과거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보기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요걸 우리 요걸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교과서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은 따로 안 봅니다. 따로 안 보니까 여기 있는 이론들을 정확하게 잘 챙겨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뒤에 오늘 문제 그 문법 문제 오늘 다 풀 겁니다. 다 풀고 오늘로 문법은 바로 끝이 날 거니까